채널 제네시스박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뭐냐면 임대주택 등록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실수하고 틀리는 거 사례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더라도 공유라도 좀 해주시면은 정말 큰 돈 아낄 수 있거든요. 과태료가 정말 커요. 과태료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느냐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 아예 그냥 제가 딱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분이 많이 물어봐요. 제네시스님, 이거 임대주택 등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등록했을 때 좋은 점, 안 좋은 점 말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제가 좀 걸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사실 다주택자들의 어떤 큰 고민이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좋은 점하고 유의해야 될 점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더 많아요. 제가 이제 수많은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개별 그 코칭 과정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게 들어보면은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때 그 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제일 큰 게 세제택이에요. 세제택.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세제택은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보유세하고 양도세에 있어서 세제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데, 자,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이 두 개가 이제 보유세죠.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세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거 두 개예요.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좀 혜택이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이거 두 개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종부세하고 양도세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면 안 해도 무방해. 특히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별로 이렇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신축 새 거만 되거든요. 최초 분양. 이게 최초 이름 올리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바로 등록하는 거는 좀 약간 말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뭐냐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과세를 받는데 나머지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그때 받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다 세제 혜택이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너무 복잡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취득일, 언제 이 주택을 취득했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복잡한데 언제 또 등록했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또 막 달라져요. 환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과태료. 이 과태료는 세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이런 금액을 내야 돼서 우리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 과태료 금액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천만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담이지만 이 과태료가 정말 이렇게 3천만원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의무 임대 기간을 못 지켰다고 8천만원이냐. 근데 이 과태료도 다른 과태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땡땡땡 때문에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자가격리 그런 걸 어기고 뭐 했을 때 그게 과태료가 1,000만원인가? 아무튼 뭐 사례를 보면은 되게 좀 뭐랄까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컨셉이.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피할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제가 봤을 땐 등록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이러는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같은 사업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등록만 하면 그냥 혜택이 가능하겠지. 이런저런 혜택이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이거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등록만 하면 이런저런 혜택이 가능하냐? 그렇진 않다. 자, 근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혜택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완벽하게 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보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게 막 기준 같은 게 막 틀어져가지고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틀리는 거 3개가 알려주세요. 3개. 만약에 이 3개를 다 틀렸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등록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은 정말 잘 하시는 분한테 뭔가 맡겨야 돼. 이쪽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 세무사님이나 그런 분한테.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럼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나한테 정말 맞냐 안 맞냐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자, 8년짜리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가능한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8년짜리 내가 중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제 혜택 다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등록 당시 기준 시가, 취득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역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벌써 첫 번째부터 틀렸어요? 어쩔 수 없어. 일단 2개가 남았으니까 보세요. 자, 두 번째.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직방TV 절세의 신에서도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등록하면 주택수 제외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서만 제외된다. 요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주택 비과세하고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을 때 이 사업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요게 평생 유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진짜 많이 틀리는 거. 자, 사업자 물건인데요. 이걸 제가 포괄양수하면, 양수해가지고 포괄양수하면 받으면 잔여기간만 의무임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포괄양수도 사례. 자, A에서 B로 임대주택을 넘긴다고 가정을 해봐요. A가 이제 8년짜리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5년만 임대하고 사정이 생겨서 B에게 넘기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포괄양수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B라고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B. 자, 여러분들이 B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8년 중에서 5년을 했으니까 나는 3년만 하면 된다? 몇 년 임대해야 될까? 3년 해야 될까? 아니면 전체 8년을 다시 해야 될까? 3년일까? 8년일까? 8년이야, 8년. 자, 8년 중에서 5년 하고 남은 3년만 하면 어떻게 된다? 과태료는 안 나와요. 과태료는 안 나와. 자, 근데 과태료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그냥 의무 임대 기간만 이어서 받으면 과태료 안 내는데, 문제는 뭐다? 내가 등록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세제 혜택을 했잖아요. 세제 혜택을 그랬죠. 자,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이 세제 혜택을 주냐 안 주냐는 어디서 판단한다? 세무서에서 판단해요. 세무서에서. 그래가지고 세무서에서는 이 A에서 B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A가 갖고 있는 사업자 번호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해요.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2번이다. 그럼 이 A에서 B로 넘어가니까 둘 다 다른 사업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8년을 다 못 채웠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B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1일, 그래서 몇 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8년 해야 되겠죠. 됐죠? 근데 이제 되게 많이 틀려요, 이거를.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서 초반이라서 두루두루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업자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냐 이것보다도 내가 사업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 컨셉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당황스럽죠.
자, 이 세 개 중에서 자가 채점해보는 거예요. 자, 몇 개 틀렸어요? 저 세 개 다 틀린 사람. 미안하지만 세 개 다 틀리면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나 등록 안 하길 잘했다. 저 세 개 다 틀렸는데 등록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정말 제대로 된 걸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래서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자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좀 당황스럽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이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건데, 자, 현행 조세 체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좀 옛날 자료라 좀 개수는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세는 말 그대로 이제 국가의 살림을 관리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지자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할 부서인데, 국세를 담당하는 곳은 이름도 비슷한 국세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선 세무서에서 담당을 해요. 국세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세는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국세에서 내가 관심 있는 걸 봤더니 여기 빨간색 소득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이 소득세하고 종부세,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물론 나머지 법인세, 상징세도 있지만 이 소득세하고 종부세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거예요. 몇몇 분이 가끔 그러겠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이 소득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여기 소득세 안에 들어가 있다. 어쨌든 내가 관심 있는 게 양도세하고 종부세다. 그러면은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에 물어봐야 돼요. 자, 지방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걸 제가 체크해 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지방세 담당은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래서 시, 군, 구청, 시청 또는 구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청이라던가 구청에 내가 물어봐야 돼. 자, 그래서 잘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시군, 구청 가셔야 되는 거고, 양도세하고 종부세가 궁금하면은 세무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 설명드릴 건데,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아세요. 내가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어디로 가죠? 세무서를 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먼저 가요. 그래서 지자체를 먼저 가는데, 자,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목적이 종부세를 줄이고 싶어서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죠, 국세. 자, 그런데 나는 등록을 하러 어딜 먼저 가야 돼요? 지자체를 먼저 가는 거예요. 지자체를 먼저 가니까 여기 담당 공무원한테 나 종부세 좀 줄이려고 하는데 줄여지나요? 라면 뭐라고 답해요? 이 사람은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종부세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 그거는 세무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옆에 세무서를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빼잖아요. 그럼 여기 세무서에서 이제 잘 보고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시는 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미리 알았다면 등록한 김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내는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시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8년짜리 했으니까 다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 나왔어? 여기 나오죠. 여기. 8년 등록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종부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럼 이제 황당한 거죠. 야, 왜 내가 종부세를 내야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세무서에서 그러겠죠. 여기 종부세 담당이니까. 선생님 당시 기준시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했겠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황당하죠.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 그냥 나 이거 취소하고 그냥 임대주택 등록 안 하는 거 취소할게요. 야, 그럼 뭐라 그래요? 세무서 직원이?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제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가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이거 의무임대 기간 다 안 지키셨네요? 그러니까 과태료 3,000만 원 내야 된다고 나와요. 황당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 되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내가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등록을 했어 하면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죠. 세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 쓰는 장표 중에서 하나를 쏙 가져온 건데, 다음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걸 막 자세하게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강의 자료라서. 그런데 이제 뭐 필요하세요? 필요하면 없애면 되죠. 뭐 이렇게 캡처하세요. 그러면 캡처하면 되죠. 3초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유튜브 여담인데,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분들이 좀 복습을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강의 자료를 이제 하나씩은 가져와요. 다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분들은 비싼 돈 내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제 정규 수강을 들었던 분들이 있으면은 좀 요거 보시면서 복습 좀 하시고, 나 저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업데이트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억을 못 하거나. 그래서 교재 같은 거 잘 보시고 좀 다르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면서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야, 나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도 되게 복잡하고 많죠. 그런데요, 또 있어요. 과태료. 장난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거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이 과태료가 진짜 폭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해 놓을게요.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근데 보시는데, 보시면서 들으세요. 캡처하면서. 뭐 이렇게 의무임대 기간을 어겨도 한 채당 3천만원, 한 채당 3천만원, 이런 게 한 3개 있으면 그냥 1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양도하면 이것도 3천만원. 그러니까 이거 양쪽으로 얻어맞으면은 뭐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뭐 걸핏하면 뭐 과태료인데 뭐 제일 적은 뭐 여기 50만원도 있긴 하네. 뭐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과태료가 많고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양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은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자, 자가 점검 제가 해드립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등록만 하면 무조건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생각하신 분,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요. 그리고 세제 혜택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주택법하고 세법 양쪽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자, 그리고 이미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한 경우, 수도권이 아니라면 3억. 그래서 이미 6억 또는 3억을 초과했다면 웬만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 물론 공시가격이에요. 아파트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시세가 한 10억 가까이 돼야 이제 6억 정도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공시가격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시가격 오르는 거 되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보유세뿐만 아니라 이거 혜택도 못 받으니까. 자, 웬만한 혜택 못 받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기에 좀 자산을 불려야 되는 분.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좀 사고 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낼 건 내더라도 좀 그걸 계속 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 규모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커지면은 좀 이제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굴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8년을 갖고 있어야 세제 혜택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8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거 꼴랑 하나 하고 8년을 기다린다? 의미 없어요. 그냥 세금 내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네 번째 거, 아직도 민간임대 4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물론 민간임대는 4년이니까 4년이 맞아요. 그런데 저 민간임대에서 의무기간 4년은 과태료 기준의 4년인 거고, 내가 민간임대 4년 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무리 작아도 5년을 갖고 있어야 돼요. 2018년 4월 전에 등록한 사람은.
그 이유는 8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내가 민간 임대라고 하더라도 5년을 안 채우고 4년만 채우고 딱 팔면 어떻게 된다? 과태료 나온다 안 나온다? 과태료는 안 나와요. 근데 무슨 혜택을 못 받는다? 양도세 중과배제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은 토해내야 된다. 그래서 최소 5년 또는 8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 인생에서 4년짜리 임대주택은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처음 알았다, 몰랐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가점검 여러 개 넣어드리는 거죠. 요거 4개 그리고 앞에 요것도 3개.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야, 이거 도저히 나 이거 좀 나랑 안 맞다 그러면은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만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 2개가 있는데, 제대로 하시려면 이 2개를 등록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무서에 등록하는 이 세법상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현재 의무 상태예요. 이쪽은 의무가 현재는 아닌데, 뭐 이건 언제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의무 상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좀 다주택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좀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게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실수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세제택은 하나도 못 받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만 내야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의 컨셉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할 거냐 말 거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내가 그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 호랑이를 어떻게 잡을까? 아무 필요 없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시겠죠? 제가 뭐 다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고 자산을 일구고 부자가 되는데 일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